안녕하세요. 피부묘기증을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임재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피부묘기증의 모든 것 구석구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 댓글로 질문 주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도 나중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묘기증의 원인, 제일 먼저 유전이죠. 꼭 묘기증의 형태로 유전된다기보다는 아빠가 비염이 있고 어머니가 가려움증이 있는데 나는 피부묘기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레르기 대 알레르기의 형태로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묘기증을 한 3년 정도 알았었는데 아버지는 일반 염색약 쓰시면 피부가 빨개지시고요. 어머니는 묘기증을 갖고 계세요. 질병과 유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쌍둥이 연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개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게이일 때 다른 한 명도 게이일 확률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게이 얘기요? 알레르기는 어떨까요? 일란성 쌍둥이 한쪽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명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확률은 약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라는 건 유전자 외의 환경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피부묘기증에 안 좋은 환경이나 음식을 피하면 괜찮으니까 부모님이 피부묘기증이라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거는 아토피와 스트레스와의 관계입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애기들 성향이 각자 다르죠. 태어난 지 100일, 200일 지나면 애들 좀 각이 나오죠. 어떤 아기는 밤에 잘 안 깨고 잘 자는데 또 어떤 애기는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엥 하고 울고 겨우 달래서 재워놨더니 또 1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엥 하고 울고 이런 애들은 또 낯도 가려요. 낯선 사람 보면 울고 또 입도 짧아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애들을 나누면은 예민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겠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도 예민한 어른으로 자라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예민하면 교감신경이 잘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면역계통을 자극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앓을 확률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예민하거나 불안 성향이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 역시 알레르기를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불안 성향도 알레르기처럼 유전이 되기 때문이겠죠. 요약하자면 묘기증은 알레르기 체질 때문에 생기거나 스트레스, 특히 불안, 우울 성향이 강한 분들한테서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알레르기와 불안, 우울 성향 모두 유전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엔 유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질환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홍삼이나 비타민C 먹으면 낫겠지? 해서 검색해 보시는 분들 많아요. 어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알레르기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면역계통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세포성 면역과 기생충을 막기 위한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체액성 면역이 세포성 면역에 비해 지나치게 강해졌을 때 발생하는 게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홍삼이나 비타민C를 먹어도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마. 돈 버려, 돈. 또 피부묘기증의 원인 중에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비만약, 식욕억제제 먹고 났더니 피부묘기증이 생겼다. 이건 양약, 한약을 막론하고 식욕억제제가 교감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과 피부묘기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상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또 치과 치료를 하신다거나 수술하고 나서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많이 써도 피부묘기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약들 자체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갑자기 살이 10kg 이상 쪘다. 이런 경우도 피부묘기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살이 찌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도 염증 물질이 뿜뿜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없던 피부묘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피부묘기증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묘기증 1년에서 2년 이상 알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렵다. 직장에서 서류 작업을 하다가 영어를 하나 잘못 써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부장님께 뒤지게 혼났더니 가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빡친 교감 선생님을 생각하면 돼요. 빡치니까 눈동자가 커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기능은 억제되고 땀이 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단기적으로는 면역 기능을 억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계통에서의 염증 물질 분비를 촉진시켜서
피부묘기증 증상을 심화시키고요.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인 아드레날린 역시 염증 물질 분비를 촉진시켜서 피부묘기증 증상을 심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려운 건 이해가 되셨죠? 근데 가려우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죠. 제가 환자분들 보면은 실제 상황에 비해서 그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낫고 있어도 원장님 이거 낫는 건가요? 라고 자꾸 물어본다든지, 얼굴에 뾰루지가 한두 개 났는데 원장님 이거 얼굴에 이런 거 났는데 이거 뭔가요?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한약 때문 아닌가요? 하는 분들, 단순히 가려워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의구심이 들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면역계통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된다는 건 말씀드렸죠. 이런 물질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토카인은 다시 뇌로 가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가려워질 수도 있지만, 면역계통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아셨죠? 이래서 묘기증 환자분들 치료하는 게 어려워요. 전혀 불안해할 상황이 아닌데 불안해하고, 중간에 조금만 악화되면 쉽게 좌절하니까 저도 그럴 때는 답답해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명백하게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걸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면역물질이 뇌에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도 많이 분비되고 잠을 많이 못 잤을 때도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살찌고 나서 피부묘기증이 생겼다는 경우도 있고, 피곤하면 더 가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안하니까 내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라앉혀줄 맥마탄 초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이게 사기당하기 딱 좋은 심리 상태예요. 피부묘기증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 불안감도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불안하니까 나를 안심시켜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죠. 근데 불안감과 우울감이 두뇌를 지배하면은 우리 대뇌에서 변연계라는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인 대뇌 피질의 활동을 방해해요. 생각이 계속 변연계에서만 머무르니까 감정적이 되죠. 감정기복 심한 여자가 착한 남자보다는 니 내 여자 해라 하는 거칠고 나쁜 남자한테 훅 끌리는 거랑 똑같아요. 환자분들도 불안이 뇌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냥 이게 저처럼 드라이하게 환자분 증상 파악하고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주고 이런 의사보다는 손 꼭 잡고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런 의사한테 더 끌릴 확률이 높아요. 그거까지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치료 중에도 끊임없이 불안해해요. 치료가 잘 되다가 한번 악화되면 우울감이 확 치솟으면서 원장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망가 버린다거나,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다가 치료가 되는 도중에 도망가 버린다거나, 그래서 환자분들이 초진 상담할 때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낫나요? 나으려면 도망가질 않아야 되죠.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낫고 안 낫고도 환자분들께 달린 문제입니다. 한스 셀리에라는 생리학자가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음엔 경계 단계, 부장님한테 혼나면 땀이 삐질삐질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죠. 2단계는 적응 단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뿜뿜 분비되면서 혈당 수치가 쭉 올라가죠. 부장님한테 혼났으니까 이 일을 다시 해서 결제 서류를 올려야죠. 이 짓을 매일 반복해서 몇 달이 지났더니 3단계는 소진 단계, 우리 몸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특히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의 분비 기관인 부신이 고갈되죠. 피부묘기증은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치료도 이에 준해서 해야 되겠죠. 첫째,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분들, 딱 면역계통 균형만 잡아주면 되는 분들은 면역계통의 염증물질 분비를 억제하는 계통의 한약을 투여하면 됩니다. 태음인의 갈근, 태양인의 미우도, 소음인의 지각, 소양인의 금운화 같은 약재들이 바로 면역계통의 염증물질 분비를 억제하는 약재들이죠. 근데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플한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불안과 우울 성향이 심한 분들, 설령 이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이렇게 면역계통에 작용하는 약재만 갖고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방의 증상 표현 중에 감기울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번이노, 정신억울, 다의욕곡,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잘 나고 억울하며 의심이 많고 울고 싶다. 딱 난데? 그 다음에 간기 범위, 위안통, 애기탄산, 선태식, 두통, 위가 아프고 트림 나고 신물 올라오고 한숨 나오고 머리가 아프다. 이건 저 아니에요. 간길결과 간기범위 둘 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뿜 분비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서술한 고대의 한의학적 표현입니다. 간기라는 게 교감신경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한의학적 용어예요. 범위는 교감신경 흥분으로 인해서 소화기능이 억제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 불안 성향이 심한 분들은 한의학의 간기율결이나 간기범위에 쓰는 약재들을 써서 치료하면 되겠죠. 소음인의 향부자, 태음인의 조구 등, 소양인의 모력, 태양인의 교맥 이런 약재들을 가지고 치료하면 됩니다. 3단계의 소진 단계, 스트레스 오래 받으면 기운 다 빨리고 우울하고 귀찮고 힘들죠. 2단계까지 가면 또 간기율결, 간기범위 약재들이 잘 안 듣습니다. 소진됐으니까 보충해야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보약, 보충해주는 약재들을 써야 됩니다. 태음인은 산약, 소음인은 백출, 태양인은 하수오, 소양인은 구기자 같은 약재들을 위주로 치료를 하고요. 그래도 잘 마무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각 환자분들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성향에 맞춰서 또 약을 쓰면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질환이 좋아진다는 걸 제가 알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완벽주의 성향과 맞물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꿈에서라도 처방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잠들기도 해봤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문헌조사하기를 몇 년 동안 한 끝에 면역계통뿐만 아니라 교감신경과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조절해줘야 피부 묘기증을 비롯한 피부 질환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피부 묘기증에 좋은 음식 없어요. 적어도 약초 정도까지는 가야 피부 묘기증이 좀 좋아질까 말까 하지, 음식을 뭘 더 먹어서 피부 묘기증을 좋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 묘기증에 안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나 고기는 논란이 있는데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기를 기름이 튀기거나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굽는 형태로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산화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치킨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대신에 물에 빠뜨려서 기름이 빠진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삼겹살 대신에 수육, 치킨 대신에 백숙. 근데 삼겹살 치킨이 맛있죠. 그 다음에 국물 요리. 생전 요리를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물 요리를 하려면 짠맛도 짠맛인데 반드시 감칠맛을 입혀줘야 돼요. 쉽게 감칠맛을 내려면 조미료 MSG를 넣어야 되는데 아토피에 안 좋을 테니까 멸치 끓여서 육수 내야지. 각종 감칠맛을 내는 천연재료에도 모두 MSG, 즉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피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참고로 MSG는 다시마, 치즈, 토마토, 마늘 등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먹을 게 없죠. 여러분, 또 사골국물 특히 진짜 안 좋아요. 저는 먹는 거 많이 안 타요. 낮이고 밤이고 가렵고요. 뭘 먹어도 가려워요. 하는 분들도 사골국물 먹으면 확 뒤집어지는 경우 많아요. 집에서 먹는 사골국물이나 설렁탕, 곰탕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본 라멘, 돼지뼈 육수를 많이 쓰죠. 이게 기름을 몇 시간 동안 팔팔 끓이니까 다 산화돼서 피부에 특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들으면 다 기절하는 거, 커피. 카페인 자체가 피부 질환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난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 더 안 좋아요. 믹스커피보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보다 훨씬 더 많죠. 카페인은 그 자체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만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피부 묘기증에 더 좋지 않습니다. 디카페인 먹어야죠 뭐. 근데 디카페인 먹는 거 고기 안 먹겠다고 콩고기 먹고 그런 거랑 거의 동급이죠. 근데 묘기증이 3년 이상 오래되면 낮이고 밤이고 가렵고 뭘 해도 가렵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나 가리지 않으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가립니다. 그래도 잘 가리면 조금은 좋아져요. 그리고 한방 치료를 해서 피부 묘기증이 좋아지면 오히려 뭔가 안 좋은 걸 먹었을 때 확 안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사 임재홍과 함께 알아보는 피부 묘기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